우리 몸에 식욕 중출 조절이라고 바로 뇌의 이 가운데 목 뒤에 올라오는 시상하부에 식욕 중출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거니?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전에 식생활 습관이 정확하게 끼니를 잘 지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삼시세끼를 그러니까 이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드시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건너뛰고, 그러니까 그렇게 끼니를 제대로 시간을 지키시지 않으면 내 뇌에서 식사 시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규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데에 규칙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욕 중출 조절 그 신경이 끼니를 알아서 때가 되면은 공복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교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란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끼니 때가 돼도 별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그것도 바로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건강을 망치는 게 되기 때문에 꼭 식사는 제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수면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수면 시간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셔야 그래야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 그래서 낮잠을 주무실 때도 어떤 거니 낮잠도 그러니까 이 연세가 되시면은 이 낮에 잠깐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낮잠을 주무실 때 그러니까 주의하실 일이 뭐니 그냥 낮잠을 1시간, 2시간 그렇게 자버리면은 우리 몸에 수면 조절 그것도 교란을 일으켜서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낮잠은 15분을 넘지 않도록 그저 잠깐 피로나 이 푸는 그런 정도로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여쭤보신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됐지요? 또 다음 분이요. 예, 말씀하세요. 태성 반대를 써요. 예. 허리하고 무릎.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있고 이렇게 사거든요. 예. 무릎이 여기가 쑤시는 게 아니고 예. 이 반대. 예. 예. 여기가 이렇게 쑤셔요. 예. 선생님 왜 그래? 여기가 아니고 예. 반대가 이렇게 쑤셔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24시간 쑤셔요. 예, 그게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있는 거니? 척추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네, 척추에서부터 있어가지고 그 척추의 통증이 그러니까 이 다리로 여자분들의 경우는 대개가 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옵니다. 당연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오는 통증도 반대로 오는 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경우는 좌측으로 많이 오고 여자분들의 경우는 우측으로 많이 옵니다. 통증이. 근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니?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척추가 제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자세의 불량에서 오는 게 거의 다 자세 불량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실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무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세가 바로 나지 않으면은 이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엉치뼈가
그러니까 같은 높이로가 아니라 한쪽이 더 높고 한쪽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관절에 통증이 오시는 그런 경우에 사진을 찍어보면 반드시 그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게 틀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은 높이로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이 더 높고 한쪽이 낮거든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재보면은 다리 길이가 그러니까 한 2cm, 3cm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거는 왜 그러고 하니 사람이 걸을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엄지뼈가 틀어져서 즉 척추가 휘어져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리하고 팔에 가는 이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게 오랜 동안 하게 되면은 통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그러니까 그거는 교정에 의해서고 본인 자신이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런 경우에 보면 심지어 어깨도 저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하고 저도 그런데 어깨부터가 한쪽이 더 높고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무릎에 오는 통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릎에 오는 통증이 무릎만이 아니라 이 뒷부분에도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침을 놔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한방의 그러니까 혈자리를 이야기하면 승읍과 위중이라는 데가 어딘가는 오금팡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증을 나는 게 거기에 침을 맞아서 가게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무릎에 통증이 가면 반드시 이 뒤쪽으로도 그리고 한쪽이 많이 땡기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세에 바로 그러니까 이 척추 침만에 의해서 그런 게 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식사하고 난 뒤에요. 배가 조금 부르면 걸으면 숨이 아프거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지금 질문하신 건요, 제가 어느 정도의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어떤 대답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한데, 전반적인 거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 식사를 하시고 숨이 가쁘다는 얘기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좀 많이 그냥 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숨이 차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은 국수를 먹고 물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럴 때 국물을 많이 마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숨이 차요. 바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무관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웬만히 소화기 쪽에서 소화기도 위도 많이 줄어듭니다. 위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원래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빈 속이었을 때는 위의 크기라는 게 불과 바카스 한 2병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빈 속 공복일 때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자꾸 늘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니 35배에서 40배까지 그러니까 늘어납니다. 즉, 그러니까 이 공복일 때 위가 최소로 줄어 있을 때는 불과 바카스 한 2병 정도, 즉 한 200ml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가 늘어나는 크기도 제한이 됩니다. 젊어서는 좀 많이 드셔도 잘 늘어나지만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그게 늘어나는 게 힘이 듭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3.5리터에서 4리터까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늘어나는 양이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줄어드는데 조금 그러니까 과하게 드시게 되면 그 위가 어디하고 어디를 누르는 거니 폐하고 장하고를 누릅니다. 그래서 폐를 누르기 때문에
폐에 오는 압력과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을 누르는 압력,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걸을 때 흉갑하게 느껴지시는 게 위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하시고 물을 더 많이 드셨으니까 조금 더 드시면은 그게 위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폐가 어디인 거니? 바로 이 갈비뼈 끝 거기까지 폐가, 그 횡격막이면 거기까지 폐가 내려와 있는데 그게 위가 커져 가지고 누르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폐가 늘어나는 양이, 그러니까 이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숨이 가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까닭이고, 또 다른 경우로 가면 어떤 거니? 그렇게 이 호흡 곤란을 느낄 적으로 할 때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소식하면. 밥 먹고 물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예. 제가 그 전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거로 가장 제일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소식이었습니다. 소식. 예. 그러니까 소량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소량을 약간 자주 드시는 편이, 그러니까 뭐 젊어서야 조금 좀 과하게 드셔도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은, 그러니까 소식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그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이 소식을 안 했을 때 좀 과하게 드셨을 때 문제가 뭔가 하니 몸 안에 독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소가 근본적으로 병의 근본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니?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독소에 의해서, 그러면 그 독소가 바로 어디냐니 혈액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 몸이 문제는 피가 깨끗하면 병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피가 깨끗이 못하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이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수분을 사혈을 하게 되면 대단히 건강에 이롭고 이 상상지도 못할 정도로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제멋대로 이 사혈즙을 쪼아가지고 구황으로 빼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사혈침을 하나씩 하면 가장 기본이 10선 10혈이라고 해서 손가락 발가락 10개씩을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0선 10혈을 사용하는 것도 위치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하는 걸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하게 고양만이 우리 그리고 제가 사혈을 하면서 10편 10혈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가니 손 같은 데에서도 어느 부분이 어느 혈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됐는지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12경락이 있는데 그 12경락이 폐, 그 다음에 대장, 위장, 기장, 그 다음에 심장, 소장, 방광, 심장, 그 다음에 이 지금 포는 그거는 전문적인 한방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모릅니다. 심포, 그 다음에 삼초, 그 다음에 담하고 그러니까 간, 그렇게 12경락인데 그 모든 그 경락의 시작과 끝이 손과 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거로 옛날에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 어머니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체했다 그러면 체했을 때 손 같은 거를 따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기절을 해서 이 없을 때 그때가는 그러니까 급혈이라고 그게 어딘가니 인중과 항문하고 성기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있는 그러니까 경락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납니다. 바로 그런 급혈 같은 거. 그리고 사람이 기절했을 때 또 그게 바로 요 코끝 딱 요 부분 거기를 소료라고 하는데 이 소료 같은 데를 자극을 하는. 그리고 또 이 침 같은 거를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침을 맞으면은 그러니까 기절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바로 깨어나게 하는 혈이 바로 지금 일러드린 그런 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공포에 의해서 사람이 기절을 했을 때 거기를 사혈하면은 즉시 깨어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경락을 따라서 제대로 잘 이해를 저에게 치료를 이렇게 받아보신 분은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경락 하나하나를 침을 놓으면 일러드립니다. 이거는 어디에 연관된 경락으로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침을 배울 때 제 몸에서 직접 다 놓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제가 놓을 수 없는 거는 저희 집사람한테 경락도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거기를 가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제가 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제가 제 몸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는 거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침이 들어올 때 얼마나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게 다 우리 몸의 부위에 따라서 깊이가 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하게 오래된 체증이라 그랬을 때 중환과 관원에 침을 넣을 때 저도 그 중환과 관원에 있는데 중환과 관원에 침을 넣을 때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15cm에서 20cm 정도 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외근관이 우리 내장 속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거로 해서 위를 잘라내거나 장을 잘라낼 때 그러니까 물론 외부적인 아픔을 마느라고 마취를 시키지만 그 마취와는 별개로 장은 잘라내도 그러니까 아무 통증이 없는가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침이라는 게 겉에 외부에서 피부를 찌르고 들어갈 때 잠깐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는 사실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는 대신에 침의 효과가 어디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경락을 지나갈 때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간 따뜻한 열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런 감각을 느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몸에서 직접 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제가 제 몸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했던 것처럼 저한테 침을 배우러 오면은 제가 그런 게 침을 하나 주고 합복에서 후계를 찔러라. 제가 합복에서 후계를 찌르라고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합복에서 후계를 찌르게 되면은 최소한도 5번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쩌릿하거나 열감이거나 어떤 하여튼 그런 거를 5군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요. 지금 침을 본인한테 이렇게 놔보니까 어떤 감각이 있더냐고 물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침을 못 보고 그걸 못 느껴서 다시 해라 해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침의 효과를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제대로 침을 놓을 수 있지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환자에게 제대로 침을 놓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한 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 대, 위, 비, 심, 소, 방, 신, 호, 초, 암, 간 이 12경락이 우리 몸을 돌 적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서로끼리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이 간데도 간은 여기에 있죠. 그런데도 발끝에다 놓으면 간으로 그러니까 이 치매 효과가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뇌의 경우 머리에 할 때도 그 침을 이 손에서 해가지고 조금 아까 얘기한 그 12경락에 그래도 손에 놔가지고 걸려가는 게 바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손발을 따줄 때 이게 왜 그런 거니? 바로 간경락이나 위경락을 건드리게 되면은 실제로 따기는 손을 따지만 그게 위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그거를 치매 효과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의 문제를 요 손끝에 심장의 경락이 바로 요 새끼손가락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매 효과라는 거는 그 경락의 어느 부위를 건드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심장이었는데 폐경락은 어떻게 되는 거니? 바로 요 손끝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폐경락은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엄지손가락에서부터 바로 거기를 침을 놓게 되면 폐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침을 놓고 보면 폐가 움직합니다. 그거를 바로 이제는 기계적으로 직접적으로 눈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